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리윤님, 책 읽고 계시네요? 무슨 책이에요? 아니 오니님 이거 그 새로 나온 그 책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읽고 엄청 감명받았어요. 다들 그 책 아시는구나. 오랜만에 보는 깔끔한 해피엔딩 소설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래서 무슨 책인데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금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당금의 부캐 부자인 저 오니가 오늘의 DJ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부캐 부자 뭐 부캐 하나 더 새로 만들으셨어요? 저번에 또 디디님이 오라버지라고 할아버지 캐릭터까지 만들어줘가지고 또 썸네일에 아주 백발의 캐릭터가 올라갔던데,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조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녹음인데요. 리윤님, 슈슈님, 아리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다들 그동안 안 나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분씩 리윤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사 준비를 하느라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친구랑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여차저차 어찌저찌 하게 돼가지고 이제 완전한 자조 독립을 이루게 됐어요. 싸웠나요 혹시?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희 다행이네. 아름답고 훈훈한 마무리, 그 하루에 10번 보던 거 한 2번만 보는 아름답고 훈훈한 그런 마무리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뭐 싸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학교 앞에, 그리고 이제 저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제 살게 될 것 같은데, 뭐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소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분들 근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다음 슈슈님. 네, 저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슈슈입니다. 와. 네, 저는 요즘 인턴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잘 안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퇴근하고 집 가서 뭐 할 거 하거나 자고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친구는 이제 오히려 저랑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더 놀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약속을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이제 친구들 얼굴도 보고 좀 이제 밥도 먹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볼 친구가 있는 인싸. 정말 여기서 드러나네요. 이 차이. 당금도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아리님. 네, 저는 경알못 경제학과 아리입니다. 경제학과. 제가 오늘 그러니까 멋있다. 지난번에 경제학과라고 그 새내기의 맛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짜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오늘 혹시 기대하실까 해서 오늘 에이스로 미리- 부른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 그 에이스로 해가지고 모셔온 건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밑밥을 깔고, 그리고 저는 이번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자격증 시험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야. 4월, 경제 5월 관련인가요? 조금 하나는 그런데 이건 졸업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방금 좀 서운했는데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근황을 다들 들어봤는데, 저희 댓글 읽기 시간이 원래 있어야 하지만 오늘은 네, 스킵을 하고,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 바로 본격적인 코너 당금 책방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당금 책방에서 다룰 책 혹시 예상하셨나요? 오프닝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해.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화클럽. 당신들의 금요 책방. 당금 책방.
네, 오늘의 책 바로 달까지 가자라는 책인데요. 요즘 2030 세대를 넘어서 또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또 이 공대생이 나서줘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공대생이 아니라 문학도입니다만. 네, 문학도이자 공대생의 리윤님께서 또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대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암호화폐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원래 거래를 하려면은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니한테 뭐 5만 원을 보냈다. 라 그러면은 이제 내 폰에서 쏴가지고 오니 폰에 5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 은행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5만 원을 보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딴소리 하지 마가 되는 건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는데 굳이 은행이 필요하냐? 은행 시가총액을 봐라. 이 가운데서 중개밖에 안 해주는 애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거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서 은행을 빼고 우리가 거래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장부 기능을 하는 거를 이제 자동화시켜서 이제 코딩 이제 열심히 하시는 공대생분들이 코딩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장부를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장부 관리하는 거를 암호 기술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장부를 바꾸지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은행을 빼고 우리끼리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든 거 그게 암호화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해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꼬리처럼 이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지면은 여기 뒤에 꼬리처럼 새로운 거래 장부가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를 예를 들면 우리 4명이서 다 같이 볼 때 내가 오니한테 5만 원을 주면은 나중에 나중에 오니가 딴 소리를 해도 둘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CCTV 영상을 따놓고 거기다가 암호를 걸어놓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오,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취지의 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잡음이 많잖아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사실 화폐라고 하기에는 돈의 가치가 너무 좀 빨리 변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한창 투자 열풍 볼 때 18년이었나 17년이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위 그 아래서 이제 투자자를 하나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한 30분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 그 투자자가 투자한 암호화폐가 30억이 올랐어요. 근데 그 알 PD님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 알 PD님 얼굴이 현타 맞으셨구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농담처럼 떠도는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아빠 나 1비트코인만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빠가 이제 뭐라고? 5천만 원 달라고? 아니요 4,882만 원 달라고요. 아니 5,300만 원 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농담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 가치가 없이 이제 가치 변동만 크다 보니까 이게 도박이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요즘 또 대투자 시대 아닙니까? 주식도 많이 하고 코인도 많이 하는데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대생인 리윤님께서 아주 명쾌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화제의 책 달까지 가자가 어떤 책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 읽고 왔지만 또 청취자분들 중에는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우리 슈슈님께서 한번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까지 가자는 2017년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더럽고 치사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세 여성이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큰 돈을 거머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주인공과 다른 여성 지송도 은상 언니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걸 보면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셋 다 모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제목이 달까지 가자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배경은 2017년이지만 오래 쓰여진 책이니까 당연히 작가도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구호인 화성에 갈 것이다. 이걸 알았을 거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즈아를 외쳤죠. 2017년 이야기니까 화성까지는 어렵고 딱 달까지. 그래서 달까지 가자입니다. 가즈아 네, 발음이 심상치 가즈아. 않으시죠? 해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책 전체적으로 이제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을 공유해 볼까 하는데 동시에 또 어떤 본인의 코인이나 주식 투자 경험 이런 것도 있으면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윤님? 저는 이 안에서 나오는 비유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세계로 가는 포털 같은 게 열리는데 그 포털이 나왔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뛰어들어야 한다. 거기서 이유를 생각하고 재고하다가는 포털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왜 암호화폐가 이렇게 가치가 올랐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 사토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만든 사람 그 사토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맞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이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걸로 누구는 리얼타임으로 부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우리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생의 고통이 독이라고 할 때 누가 독화살을 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독화살에 맞았고 그 화살을 뽑아서 내가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독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부자가 돼야겠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도 가치가 있을까요? 갑자기 아니 방금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 자문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 저는 한 건 떡지 아, 얻어가려고 한건 넘지. 오케이. 예. 네. 이더리움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오. 실제로 이거 책이 나온 이후에 이더리움이 한번 떡상을 했어요. 이 책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 책 읽고 이더리움 산 분들 이득을 많이 보셨겠죠.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이 설명하자면 되게 긴데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는 좀 완전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표준 기술이 돼가지고 널리 쓰이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윈도우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도량형 같은 것도 그런 예시가 되겠죠. 우리가 뭐 그 1,000원, 2,000원 쓰는 것보다 2.0 찍는 게 편하다는 건 알지만 1,000원, 2,000원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그거 위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더리움이 이제 암호화폐 쪽 기술에 대해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오. 아마 꽤나 튼튼하게 오래 갈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기준이 되는 화폐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비트코인이고 그 과기부 장관이 이더리움이에요. 장관급 코인이다. 그래서 아직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투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투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비싼 거는 이제 쪼개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 변동이 낮으니까 아. 퍼센트가 이제 떡락했다, 떡상했다 해도 막 10%, 20% 이렇게 투기를 할 거면 다른 걸 해라. 투기를 할 거면 이제 다른 잡코인에 색깔한 넣어라. 거, 잡코인에 넣어라. 막 4원, 3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면은 이제 30원 된다, 10배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정보. 아리님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다혜랑 은상 언니가 단톡방에서 계속 코인 얘기를 하면서 찍어서 보내고 그쵸. 이렇게 계속 업무 시간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친구랑 같이 주식을 시작을 했었는데 역시 경제학과. 역시 우리 이제 에이스.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네. 알바비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친구가 그때 저는 한 종목만 샀고 친구는 세 종목을 샀는데 세 종목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하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감이 되셨겠네요. 그쵸. 그게 공감이 됐고 지금은 이제 친구도 그거 팔고 뭐 손절하고 새로운 거 사고 이러면서 수익 내고 뭐 어떤 건 손해고 이런데 그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분 그런 게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때 산 한 종목은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공개를 하자면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네. 많이 산 게 아니라서 처음 하는 거라 다행이다. 그냥 손절을 하고 진짜 다행이다. 꼬라 박았어 네, 뭐. 새로운 것도 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쉽지 않은데 도대체 뭘 그쵸. 사신 거죠? 아니 그 기업의 네. 총수가 네. 잡혀갔어요. 그 S 그건 아니- 그거 말고? 네, 거기 아니고 좀 횡령으로 아이고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뭐 기업 괜찮아요. 눈물이 나네요. 아주. 슈슈님은 또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 이제 주인공 다혜는 코인을 시작하기 전인데 은상 언니가 이제 딱 그래프를 보여줄 때 그 장면에서 주인공인 다혜가 뭐라고 했냐면 그제야 비로소 알아차렸다. 내가 깊이 바라왔던 것이 제이 이거였다.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어이없었던 게
원래 코인 투자를 다혜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이런 투자 쪽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그래프를 보자마자 아 바로 이거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아이러니 같더라고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딱 봤더니 아 이거다. 나는 사실 여태까지 원했던 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아 이 사람 뭐지? 약간 싶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눈 돌아가는 거 순식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딱 볼 때 엄청 묘사도 되게 뭐 불꽃이 튀는 것처럼 되게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약간 전율이 흘렀구나라는 게 잘 느껴져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게 아닐까.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이게 17년도 얘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신입생 때 2017년도였는데 아득한. 다 신입생 때 아니셨나요? 맞아요. 그쵸? 네. 리윤님 빼고. 왜 저한테 그러시지? 아니 저희 셋이 동갑이니까. 나쁜 사람들.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코인을 막 본격적으로 했던 건 아닌데 약간 발도 안 담갔어요. 그냥 살짝 찍먹만 찍먹. 딱 했단 말이에요. 오. 근데 그러다가 현타가 왔죠. 계속 이제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계속 그죠, 돌아가니까 그죠. 밤새서 막 보고 있고 이런 게 너무 현타가 와서 그냥 발을 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샀어야 하나요? 나도 할 때 살 걸. 네.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년 전에 나에게 또.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남자인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왜냐면 핸드폰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다 팔고 간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강의 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걸 듣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런 투자 관련된 그런 걸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다 말고 자꾸 핸드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유 그치. 강의를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라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데 이제 계속 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보시고 뭐 하다가 보시고 해서 아 뭐지 막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광기에 투자해. 진짜 광기네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몰두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맞아요. 가버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러면 우리 당금 책방에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자 진정하세요. 광기에 눈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공간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주인공 다혜죠. 올해 그 자취방에서 오래 샤워를 하면 물이 흘러넘쳐서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또 새로 이사간 집에는 비밀 공간이 있어서 침대를 둘 수 있는 집에 또 주인공이 홀딱 반하는 장면 또 나왔고 회사에서 이제 그 냉동실에 얼음 플라스틱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소한 차별들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에 살고 계신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 간다고. 네, 이제 이사를 가도 자취죠. 그렇죠. 여전히 자취해서 자취로 이사를 가는 건데.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셨나요? 아니요, 사실 둘이 살 때는 이제 약 23평 정도 됐었는데, 23평이 아니라 16평 정도 됐었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8평으로 갑니다. 그래도 뭐 일반적인 원룸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가긴 하는데.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진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진짜 찐 공간을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갑자기 물어보셔서.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사를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침대랑 책상이랑 의자가 제 거여가지고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이제 자취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침대나 책상 같은 거를 이제 원래 쓰던 거를 계승해서 쓴단 말이에요. 물려받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창고나 공터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내보내놓고 쓰레기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 절차조차 복잡한 작은 방에 사니까 사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창고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 계약서에서부터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집주인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진짜 공간이 돼버렸네. 어쨌든 아니 그냥 은근 서럽더라고요. 이게 공간이 작으니까 이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한 사물들인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좀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는 그 뒷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해왔는데 사소하게 이거 정말 치사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슈슈님. 공간이 작은 것도 치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의 큰 배경이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코인 투자가 주제기도 하지만 뭔가 직장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인턴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직장 내에서는 되게 불안정한 위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직이기도 하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치사한 거를 좀 쥐어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턴은 이제 명함을 안 주는 거랑 서럽죠. 그리고 재택이 안 되는 거. 재택을 안 그래서 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월화는 필수 출근일이고 수목금이 재택을 할 수 있는데 정규직 분들은 이제 집에서 하면 돼요. 안 나와도 돼요. 그거는 자유인데 이제 인턴은 무조건 재택이 안 되고 회사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는 조금 치사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코시국이기도 하고 저희 건물에서 이제 확진자도 진짜 2주에 한 번씩은 나오고 그랬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약간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치사하지 않았나. 네, 재택을 안 시켜준 게. 이거 약간 많이 치사한데 이거. 그런데 상식적으로 네. 인턴이 왜 인턴만 출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돈도 사실 덜 받긴 하는데. 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전쟁하면은 노예가 앞에서 방패를 하잖아요. 총알바지로. 그런 거 아닐까. 인턴이 더 너무하네.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네. 아리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게 약간씩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좀 핀트가 달랐던 것 같아서 괜찮아요.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대본 쓴 사람이 해도 잘못했네. 되는 거죠? 누가 썼어 이거?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치사하다고 느낀 어떤 시점 이런 걸 그냥 저도 떠올리다가 문득 생각난 게 이제 저희 뭔가 있는 사람이 더하네 싶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뭐 교수님들은 월급을 이 정도 받는다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정도를 받아서 본인이 씀씀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은퇴를 얼마 안 두고 계셨는데 은퇴해서 받는 연금은 이거밖에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일반 직장인의 월급 정도였는데 이제 그 이제 어떡하냐 자기 이제 씀씀이 커졌는데 이대로 더 적은 돈을 받으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이렇게 쌓이고 옛말에 그 진짜 더러운 기만자다. 부르주아 돼지들이라는 말이 있죠. 옛말에. 그래서 저 교수님 참 무슨 모르는 얘기 하시네 이러면서 조금 치사하다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치사하다고 느끼는 사례를 네, 가져오셨네요.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사는데 사실 리우님은 자취를 하신다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룸메이트가 항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잘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어가지고 룸메이트가 제가 들어가면은 항상 있죠. 방에 있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뭐 보이스톡을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제 개인 사생활이 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치사한 건 아닌데 그냥 저의 공간에 대한 어떤 불만. 그래서 저도 자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매일 하고 있거든요. 자취를 해야죠. 이걸 룸메가 안 들을 것 같아서 저도 룸메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진짜 당금책방의 메인 코너인 상황극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서 한 챕터를 뽑아서 해당 장 내용을 상황극으로 저희가 꾸미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는 형식입니다. 오늘의 챕터는 책 중에 55라는 챕터인데요. 슈슈님이 아니라 아리님이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 하면 안 되죠. 네, 이 챕터에서 주인공과 지송, 은상 언니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 예쁜 카페를 방문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인공과 은상 언니는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지송이는 아직 암호화폐에 회의적이고 자기 앞에서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으름장을 놓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니까 은상 언니는 참지 못하고 자꾸만 핸드폰을 보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레이션은 제가 해주시겠고요. 은상 언니는 자존감이 높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대본 쓴 사람도 잘못했구나. 네, 은상 언니는 슈슈님, 지송 역의 아린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하이 큐를 외치면 시작하라네요. 네, 해볼게요. 하이 큐. 지송, 다혜, 은상은 카페에 앉아 있다. 은상은 그새를 못 참고 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세히 보지 않고도 그게 비트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혜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와, 45만 원 찍었다. 이제 진짜 탄력받은 것 같아. 다혜는 지송이 눈치를 보며 답장하지 않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새어나오는 기쁨은 어쩔 수 없었다. 언니들 아까부터 뭐해? 왜 자꾸 휴대폰만 봐? 다혜가 변명할 시간도 없이 은상이 쏘아붙였다. 아니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한 코인이 갑자기 엄청 오르고 있거든. 도무지 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미안해. 지난 몇 달간 지송은 가상화폐 이야기만 꺼내도 발작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했다. 그런 걸 할 바에 주식을 하라고. 그건 아무 가치할 게 없는 거라고. 아니 가치가 없지 않아. 가치가 있어. 블록체인이 보장하는 거래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게 될 거래 방식이고. 뭔 소린지 몰라. 난 모르겠고 아무튼 난 안 한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둘 다 제정신은 아니다. 미친 사람들 같아. 아니 뭐가 문제야. 내 코인을 내가 보겠다는데. 휴가 내고 제주도까지 와서 바다 앞에 두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게 왜? 너한테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는 받아 봐 그럼. 셋이 모처럼 놀러 왔는데 둘이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럴 거면 대체 나랑 왜 여행을 오자고 한 거야?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한데 우린 여기에 전 재산을 다 걸었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계속 봐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도 이걸 해보면 아마 이해할 거야. 그만 좀 해. 우리가 코인 안 했으면 이 아름다운 바다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 무슨 돈으로 온 건지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냐? 넌 다혜랑 내가 경비 다 대줘서 온 거잖아. 아참 네가 코딱지만한 스파크 빌려놨지? 고맙다. 지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카페에서 뛰쳐나갔다. 다혜는 언니 정말 못됐어 라고 말하고는 지송을 뒤쫓아 뛰어나갔다. 예, 여기까지 다시 현실로. 이야, 웃음 참느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거 아주 현실 싸움 아니에요 이거? 찐으로 싸우시네요. 두 분 끝나고 화해 한번 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서웠어. 아니 근데 계속 쏘아붙이면서 싸우다가 아리님이 아린님이 졌어. 아니 그만 좀 해라는 대사 있잖아요. 좀 해. 근데 그만 좀 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만 좀 해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러네. 아 힘이 쭉 빠지더라고. 이게 실수, 한이 실수. 떨어져가지고. 좋네요. 져버렸네. 상황극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인공 다혜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지 뭘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혜였다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은상 언니가 심한 건 맞잖아요. 너무 말을 심하게 했고 여기서도 뭐 코딱지만한 스파크를 빌려놨지. 근데 스파크는 좀 선 넘긴 했어. 아니 근데 스파크 뭐 문제 있을 수 있지.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다른 책 부분에도 보면 있지만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셋 다 맞아요. 인생 노답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지송이 너가 제일 노답이잖아 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을 넘어가지고 저는 이제 만약에 코인 투자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굳이 이렇게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은상 언니를 말리지 않았을까. 말리고 이제 지송이를 달래주고 그냥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저는 이게 진짜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은성 언니가 진짜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 이미 약간 지송이에게 뭔가 쌓여온 화가 축적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침에 비행기도 늦고 뭐 캐리어 터지고 그렇죠. 뭐 이런 스파크 차를 타보니 걸리고 뭐 이런 스파크가 식으로.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네, 빌드업이 있어서 스파크가 선 넘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화가 나는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슈슈님 말씀하신 대로 인신공격까지 넘어가는 것도 선을 넘은 거라 그 상황에서 이 조율을 하는 그 상황에 머리 엄청 굴릴 것 같고 저는 진짜 못됐어 이런 말을 선뜻 못할 것 같고 그냥 뭐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따라 나가는 정도 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되게 미묘한 감정인데 다혜 입장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랑 여행 왔을 때 부모님이 이제 내가 가기 싫은데 가고 막 갑자기 절 가가지고 삼배 한번 하고 가자 해가지고 하루에 반나절을 절에서 보내도 우리는 부모님 돈으로 온 거고 그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니까 보통 고분고분하게 가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은상 언니는 이런 고분고분성을 기대한 게 아닐까 어느 정도는. 내가 돈 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도 경제관념 투철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이더리움으로 돈 번 거 가지고 여행을 데려와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약간 좀 그 꼰들이 하는 거 마냥 어허 어른들 사업 얘기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뛰쳐나가는 어쨌든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나가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뛰어나가긴 할 것 같은데 다현이 정말 못됐어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 계획 짤 때 되게 그냥 선심 쓰듯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내줄게 너 그냥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좋게 온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꼰대짓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인성이 글러먹은 게 아닌가. 근데 인성이 글러 먹었으니까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게 아닌가. 아 인성이 글러먹어야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아 이게 코인을 하면 사람이 성격이 좀 나빠져요. 좀 그런 것 같아.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코인이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한순간에 매도해. 매도 그만하고 매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분싸가 돼버렸는데 미안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가 다 해였어도 그냥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명이 극과 극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뛰쳐나가서 다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정석적인 답변을 하면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코너는 막장 토론인데요. 당금 책방 내에 이제 미니 코너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코너죠. 막장 토론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책 속 설정에 관해서 패널들의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의견을 듣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당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미리 그 찬반을 나눴죠. 찬성 패널로는 누구셨죠? 저랑 아리. 슈슈랑 아리 찬성 패널이고 반대쪽에 그러면 저 오니랑 리윤님이 네,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장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그러면 리윤님께서 토론의 규칙을 안내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자 여러분 코인 하지 마시고 건전한 돈벌이를 합시다라고 생각하는 리우입니다. 막장 토론의 규칙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발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4번의 발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찬성 2명, 반대 2명이니까 이렇게 4명의 발언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토의 시간 그리고 뭐 잡담이 끼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한 다음에 최종 발언은 이제 전통적인 토론의 관습에 따라서 반대부터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최종 발언하고 찬성 최종 발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설득되셨습니까? 찬성팀 설득되셨습니까? 반대팀 설득되셨습니까? 해서 승자를 가리게 될 거고요. 패배한 팀은 벌칙으로 방송 말미에 청취자님들께 이제 금전은 기업 멘트를 여러분 이제 떡상 하시라고. 구성이 좋네요. 그럼요. 누가 이기든 시청자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막장 토론 역사상 이렇게 체계적이었던 토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부담되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체계는 안 중요하고 내가 안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 개싸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부터 그럼 발언을 해보실래요? 찬성 측에서 먼저 해야겠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슈슈님. 저는 일단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전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해도 되는 것이다. 네네네. 정당하다. 부정당하지 않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자기 의지로 자기 돈을 넣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당연히 정당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들 뭐 시드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만 당연한 그런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네, 반대? 양극화는 정당하다.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돈 버는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안타깝지만 없다. 슬프지만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분들은 이제 많이 투자한 만큼 자기가 손실의 위험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고 얻었을 때는 너무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 슈슈님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반대 측의 리윤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의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시는군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아,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원래 반대는 꼬투리를 잡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 많이 해주셨는데 부의 재분배에 반대를 하시고 그 그쵸.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것은 합법이며 없던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있는 그대로. 법에 네. 나와 있지 않으므로 법에 불법이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당하다. 네, 정당하다. 네. 불법이 아닌 것과 정당하다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예. 나 뭔 말 하려고 했는지 막히신 거 스포츠가 까먹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은데요? 아니 농담이고요. 까먹지 네.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것들을 뭐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것들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실물 경제랑 연결이 안 됐다는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주식시장과 다를 바 없다는 변론을 되게 많이 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주식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걸 왜 명시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법에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해 놓지 않으면 그 법안에 있는 이 사행성 투기 행위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법에 별따로 주식시장은 사회적 긍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 행위의 일부를 인정한다라는 정확하게 이 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 거는 이제 이게 투기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굴러가고 하는 이런 순기능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게 비록 투기이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같은 논리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투기인데 인정을 못 받은 투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도 저는 이건 불법에 좀 더 가깝다고 보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꾸 규제해야 된다, 세금 많이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완전히 막아버리고 싶은데 이걸 막아버리면은 2030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 말은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문적인 의견. 경제학도인 아림님께서 경제학도인 아린님 반박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말씀해주신 거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또 저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는데 좋아요. 일단은 이게 어쨌든 자기 돈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이게 본인의 자유인 거고 이걸로 만약에 큰 돈을 벌었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뭔가 불안정성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이걸 감수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고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이더리움 그 화폐의 가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담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서 한 60만 원 됐을 때 지금 팔지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해가지고 뭐 억 단위의 재산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판단인 거고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정당함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해서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자유권은 이제 네.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네. 제가 살짝 반박을 해보자면 무서운데. 우리 최고의 브레인. 여기서 착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잖아요. 뭔가 정당성을 이게 부자가 되는 것에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나 노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까 뭐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 밑에서 노동자들이 일했죠. 우리 불쌍한 프롤레탈리아들이 뼈가 갈리는 동안 뼈가 갈리게 일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건 전혀 어떤 노동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대가가 아닌 거죠. 그냥 대가가 아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돈이 생겼어요. 이거는 정당하다고 보기엔 힘들지 않나. 이게 어쨌든 불로소득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 스윗하게 끝나는군요. 부모님들도 항상 그 땅 파봐라 동전 한 푼 나오나라고 하시는데 땅을 파도 안 나오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는 없겠죠. 네, 제가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 오. 오니님이 이제 이거는 너무 노동이 없는데
그래서 대가로 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노동이라는 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노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클릭을 돈도 해야 있어야 하고.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를 계속 쳐다볼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이제 여유 시간이 있어야 하고.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자잘한 것들이 다 저는 이제 노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꿀 빠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타인에게 피해만 안 끼치는 선에서 내가 이제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직업 같은 것도 이제 증권사 컨설턴트도 있고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이제 코인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도 짜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분들이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코인은 아닌데 뭐 주식이나 주식으로? 뭐 ETF 이런 거 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저는 자꾸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루칼라인 입장에서 우리 다 과외 노동자, 시급 노동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쵸. 굉장한 블루칼라들인데 왜 우리들은 이 시간 많고 공부할 여유도 있고 돈도 있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자본가들을 변호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맞습니다. 매 순간 아등바등 과외하려고 힘들게 살고 있고 인턴 하면서 그 최저시급보다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 그 자본가들이 돈 버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을 우리가 옹호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과외하고 알바하면서 돈 버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한 줄 남겨가지고 떡상시켜서 이제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일론 머스크는 감옥에 가야 하지 않는가? 근데 자유 토론인데요. 원래 중간에 자유토론 해주는 게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국룰이죠. 뭐. 근데 뭐 굳이 반박을 해보자면 뭔가 이게 그 사람들을 변호한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좀 원론적으로 이 제도라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다. 그냥 이 정도의 검증인 거고 저희가 그렇다고 찬성을 한다고 해서 막 그런 자본가들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그건 쪽으로 아, 자본가를 싫어한다. 그런 쪽으로 하기도 어렵다. 자본가를 싫어한다. 자본주의를 싫어하죠. 자본주의를 싫어한다. 나는 사실은 그런 성향상 이런 코인을 할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겠다. 이걸로 내가 큰 돈을 벌 거라서 이건 정당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그거보다 크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뭐 기축금리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한선 우리 예를 들면 제3금융이라고 해도 막 15분의 이자 50% 이런 거 못 붙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유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뭐든지 허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나온 게 2008년인가 그렇거든요. 2010년인가 2008년인가. 근데 그 어떤 것도 지금 15년도 안 됐잖아요. 한 10년 조금 13년 정도 됐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코인 하나당 2천만 달러인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나왔던 그 어떤 것 중에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치솟은 게 있었나? 그러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현실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이 뭐 실제로 지금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죠. 연준이라든지 이제 경제학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돈이 복사가 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작했다는 건 알겠지만 현재 지금 이거는 사실 그 코인을 마우스 클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해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클릭해서 코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들고 30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음에 총 발행수가 100개인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내 지인들과 트위터와 여기저기에 뿌리면 사람들이 사겠죠. 왜냐면 코인이 올랐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난 그 눈번 돈 쫙 흡수해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약관에 따라서 어차피 코인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30짜리 코인의 가치를 갑자기 부풀려가지고 팔아버려도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근데 이제 눈먼 돈. 똑같은 거죠. 비트코인을 살 때 우리가 그럼 정말 비트코인이 중간에 대사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치가 있어 이거 뭐 미래 거래 시스템 어쩌고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가치가 없지 않아. 가치가 있어. 블록체인이 보장하는 거래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게 될 거래 방식이며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지금 제가 너무 말을 오래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다. 실체가 없다. 아. 실체가 없다. 이거 유령과 같은 것이다. 에이, 그건 아니죠. 그거 바로 현금하면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를 하고 이제 제 계좌에 꽂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엄연한 실체가 있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제 미래에 좀 이런 암호화폐들이 상용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거나 옷을 쇼핑을 한다거나 할 때 진짜 이 암호화폐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건데 응. 여기에서 천명한 그 가치 기준, 새로운 거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가치가 부여된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얘네들이 천명한 그 어떤 미래의 새로운 거래 방식, 우리가 새롭게 암호화 통신과 뭐 보안과 이런 거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 가치가 부여된 게 아니라 그냥 투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실체라는 거는 이제 그 얘네가 아예 제로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코인 하나당 뭐 100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 거래 방식의 가치를 추산해 보면 그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 현재 가격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 사이에 이만큼의 펌핑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버블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거품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 없는 유령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정확하네. 암호화폐라는 유령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쓰인다면은 확실히 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확실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반 막 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그런 때가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이걸 믿고 더 사용을 하려고 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리님도? 네. 이거 약간 그 둘이 싸우고 둘이 관전하는 식으로 돼버렸는데 진행하느라 아주 바빠. 그러면 최종 발언 한 마디씩 그냥 하고 또 해요? 뭐 하네요. 그냥 최종 이제 정리 발언. 정리 발언. 발언. 네, 마지막에 나는 뭐 생각이 바뀌었다. 아, 그러니까 설득됐는지 안 됐는지요? 설득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 그럼 그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각자 입장 정리 발언을 한 마디씩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야기하는 거로 할까요? 네. 좋아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 입장 정리 그러면은 입장 정리 짧게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아리님은? 네. 저는 돈을 가지고 뭐 하든 말든 어디 쓰든 말든 자기 마음이다. 내 돈이다. 그래서 정당하다. 내돈 내산. 내돈 내산이다. 여기까지가 찬성 측 입장이었고요. 이제 반대 측의 최종 입장 리우님부터 해주실래요? 이거 불안하네요. 오니님이 방송각을 잡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실체 없는 유령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유령이 제 좋습니다. 입장입니다. 네, 제가 최종 발언 해보자면 우리가 알바를 할 동안 머스크 형님은 트위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평행선에 달렸는데. 그렇네요. 이게 의견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 금전우는 누가 하죠? 그러면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눈을 감고 손드는 눈을 방식으로 그럼 누가 하겠네요? 제가 확인할게요. 저는 원래 선생님은 눈 뜨는 거니까. 맞아. 나는 눈 뜰게요.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눈을 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과가? 뭐예요? 뭐가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에? 있는 건지 참. 예. 진짜 당황스럽네요. 왜요? 왜 혼자만 알아요? 네. 결과 공유해 주세요. 결과는 부자가 되는 것은 정당하다. 찬성 측이 이겼습니다. 몇 대 몇인가요? 다행이다.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뭐야? 만장일치였어? 뭐야? 둘 다 자존심 때문에 이제 안 굽히는 거였어요? 아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도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지. 좋자고 다 투자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희 원래 반대를 선택을 했었던 저희 둘이 이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 대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전은 기원 멘트. 예. 우리 패배한 우리 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당금책방 달까지 가자라는 책을 다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지 한마디로 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윤님부터.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잘리나요?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좋죠. 네, 어, 솔직하게.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는 2017년의 이더리움 정보고요. 이것만 보고 이더리움 들어갔다가는 달까지 가자가 아니라 그 멘틀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해까지 가죠. 네, 내 해까지 가고 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는 언제나 신중히 장류진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부와 자신의 지식을 믿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 우리 옳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투자합시다. 뭐 저라든지. 결론이 이상한데요? 네, 다음 슈슈님. 네, 저도 좀 비슷한데 일단은 후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코인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책일 줄 알고 읽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솔직히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소설이더라고요. 맞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심지어. 이게 해피엔딩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판타지잖아요, 이거. 그걸로 까라 그러면 40분 동안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그냥 소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냥 지금 은상 언니랑 다혜랑 지송님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소소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좀 재밌게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재밌게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 책 자체가 좀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완전 판타지. 네, 완전 판타지죠. 현실적인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오늘.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책에 과몰입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미로 가볍게 이런 일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읽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코인을 잠깐 해봤던 사람으로서 읽으면서 혹하는 모먼트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뭐야? 나도 다시 이더리움 해야 돼?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했어야 되나 봐 이러면서 혹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만약 코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다? 그럼 너무 위험할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이제 저처럼 코인을 해봤던 사람이 2017년도 그 광기의 코인 열풍에 탑승을 해봤던 사람이 읽으면 그냥 추억팔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죠? 그러네요. 맞네. 네, 올해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하지만 마치 잘랐다가 다시 대본 잘랐어. 누구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하지만 마치기 전에 벌칙이 남았죠. 자, 그러면 저 오니와 리윤님의 금전운 기원 멘트 한 번씩 듣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윤님부터 빨리 해주세요. 그 당장 어제만 해도 코인이 조전장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 코인 같은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뭐 공부를 하고 계시든 뭐 직장에 다니고 계시든 다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사실 코인으로 1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해서 20% 떡상해봤자 얼마 안 돼요.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코인으로 당장에 1입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우리 자체가 좀 더 크고 뭐 높은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존재의 떡상 기원합니다. 오, 멋있다, 이거 멋있다.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당장 어제만 해도 해서 어떻게 이어봤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네, 청취자분들께 금전운 기원 멘트라. 사실 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들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저희 대학생들 다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조금씩 남는 돈으로 조금씩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생활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라는 심리로 이제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를 하지 마라, 존재의 떡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모두 상한가 치고 떡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상 가자. 네, 멘트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제 멘트도 잘 들었고요. 덕분에 남은 올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는 정말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슬슬 학기 말을 목전에 둔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 달까지 갈 정도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오니, 패널의 리유. 슈슈. 아니였습니다. 죄송해요.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